민호 당신이 정말 당신이야? 민호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민호 씨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아내 소영이 눈앞에서 있었습니다. 차가 급제동하고 민호의 시선이 리어카 옆 여자에게 멈췄어요. 해진 외투,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등에 엎인 두 아이,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엄마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이민호의 차량이 국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지방 공장 실사를 위한 출장길이었죠.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 속에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가 들어있었고 민호는 창밖을 보며 이번 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그룹의 막내 회장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했죠. 특히 3년 전 아내를 잃은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차가 갑자기 급제동했어요. 민호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안전벨트가 그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에 리어카가 민호가 고개를 들어 앞을 봅니다. 도로 한가운데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있었어요. 골판지 상자들이 도로 위에 흩어져 있었고 리어카 옆에는 누군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제가 빨리 치우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리어카 옆에 주저앉은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여자였어요. 해진 외투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여자가 등에 무언가를 업은 채 힘겹게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죠.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차 소음도 운전기사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저 여자의 얼굴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영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저 여자가 저기 있는 저 여자가 자신의 아내일 리 없었습니다. 소영은 3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장례식도 치렀고 묘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폐지 리어카 옆에 있는 여자가 소영을 너무나 닮았어요. 민호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도 민호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꿈에서도 듣던 그 목소리였어요.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소영, 당신이 정말 당신이야?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갔을 때 등에 엎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2명의 아이가 엄마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보였고 옷은 남루했어요.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었다고 들었던 아내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2 아이를 데리고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민호는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8년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울 적이 거의 없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자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소영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처리됐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민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소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깨는 너무 가늘었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배고프다는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는 한적한 국도였고 근처에 마땅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차에 타요. 아이들부터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 소영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태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운전기사에게 눈짓했고 기사는 재빨리 리어카를 도로 옆으로 치웠습니다. 소영을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차는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거칠렀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호가 사랑했던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어디로 갈까요? 운전기사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정은 취소해야 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세요. 빨리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소영을 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영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살아서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민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소영은 죽은 것으로 처리됐을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자신의 아이일까요? 민호는 아이들을 다시 봤어요. 조심스럽게 한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매가, 코가, 인상이 자신을 닮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영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 그리고 처음 보는 두 아이,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소영이 지금 자신의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살아서 숨 쉬며 떨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소영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지킬게요. 이번엔 꼭 민호와 소영이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민호가 커피를 주문하다가 실수로 소영의 가방을 떨어뜨렸죠. 죄송합니다. 민호가 황급히 가방을 주워 건넸어요. 소영은 괜찮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민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괜찮아요. 다치신 건 아니시죠? 소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그 카페를 찾았어요. 소영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소영과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엔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소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소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민호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줬고 때로는 민호보다 더 민호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시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같으세요? 민호도 웃었어요.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소영 씨 앞에서만큼은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이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민호는 재벌의 막내 아들이었고 소영은 뿌리 없는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부모님께 소영을 소개하던 날을 민호는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아예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소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소영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영이 말했어요. 민호 씨,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민호는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민호도 불안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호야, 집에 좀 들러라. 민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소영이라는 애 말이야.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어머니. 신분 조회를 해봤다. 부모도 없고 학벌도 별로더구나. 민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헤어져라. 어머니, 저는 소영을 사랑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그런 거 가지고 결혼하는 줄 아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소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회사는 포기해. 어머니의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아들이 정말로 회사를 포기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냐? 소영은 그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고집이 그 정도라면 할 수 없지? 결혼해라.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결혼 후에도 그 애가 우리 집안 규칙을 잘 따라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상관없었어요. 소영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으로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어요. 소영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영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영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민호 씨.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걸. 결혼 후 두 사람은 민호의 본가에서 살게 됐어요. 어머니가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배워야지. 소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출근하고 나면 소영은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을 식사 자리에서 배제했어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먹어. 소영은 참았습니다. 민호를 사랑했고 민호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민호가 일찍 귀가했어요. 집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소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왜? 소영은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라도 함부로 대하실 수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그날 밤 민호와 소영은 오랜만에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요, 소영.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전 민호 씨만 있으면 돼요? 민호는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어요. 소영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어요. 아침마다 소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국이 자다. 다시 끓여. 시어머니는 한 입 먹고는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민호를 위해서.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소영은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민호가 힘들어할까 봐, 걱정할까 봐 참았어요. 어느 날 소영은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음식 냄새만 맡으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소영을 보며 혀를 찼어요.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떡해? 소영은 참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검사를 했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아기가 병원에 가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가 두려웠어요. 민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소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민호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민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소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영 미안해요.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언제요? 내일 아침 일찍 1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소영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달이나요? 그렇구나. 소영은 억지로 웃었어요. 할 말은 뭐였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돌아오시면 그때 말씀드려야지. 1달만 기다리면 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소영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소영 1달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민호가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소영은 민호의 등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1달 후엔 새 식구가 되는 거예요. 민호 씨,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집은 더욱 냉랭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소영을 더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민호가 없으니까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아나?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입덧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병원은 무슨 괜히 돈만 쓰고 집에서 쉬면 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소영은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8주입니다. 소영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런데 의사가 잠시 멈췄어요. 쌍둥이입니다. 2명이에요.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쌍둥이, 우리 아기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산모 상태가 좋지 않네요.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제가 조심할게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쌍둥이는 각별히 관리해야 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씨가 돌아오시면 꼭 함께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은 행복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민호 씨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딜 나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소영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 병원 간 거 다 알아. 시어머니가 소영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이게 뭐야? 가방을 뒤지더니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영은 황급히 손을 뻗었어요. 그건 제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임신을 했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쌍둥이예요. 민호 씨가 돌아오시면 쌍둥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기쁨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떨림이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소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민호 씨의 아이인데.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초음파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소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바닥에 떨어진 사진 조각들을 주우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소영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내 말 잘 들어? 그 애들 낳을 생각은 하지도 마. 소영은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같은 계집애가 우리 핏줄을 낳으면 안 돼.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어요. 소영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되든 내 책임이다. 시어머니는 소영을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초음파 사진 조각들을 모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빨리 돌아와 주세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가들아, 엄마가 지킬게. 꼭 민호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어요. 소영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을 더욱 가혹하게 대했어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 일은 제대로 해야지. 소영은 입덧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매일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또 연극하는 거야? 소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제발 병원에 좀 가게 해주세요. 아기들이 위험해요. 병원. 그런데 갈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소영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가 버렸어요. 소영은 혼자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방까지 갔어요. 침대에 누워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들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오시면 우리 구해주실 거야? 하지만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해외 프로젝트가 바빠서 통화할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소영은 매일 밤 울었어요. 민호가 떠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영을 거실로 불렀어요. 소영아, 앉아라. 소영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앞 탁자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열어봐.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10억 원이었어요. 소영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이건 이 돈 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민호 씨의 아내예요.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아니야.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었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있으면 안 돼.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낳은 아이들이 우리 핏줄이 될 순 없어. 소영은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시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위협이었어요. 소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소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나가지 않기로요?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소영의 방문을 열었어요. 뒤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짐 싸, 지금 당장 싫어요? 저는 안 나가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가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소영의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안 나갈 거면 쫓아내는 수밖에.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소영은 남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저항할 수 없었어요. 제발이요. 소영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민호 씨가 돌아올 때까지만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하루도 안 돼.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남자들이 소영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소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현관까지 끌려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조용히 나갈 거야? 아니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민호 씨의 아내예요. 나갈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내가 원한 거다. 남자들이 소영을 집 밖으로 밀어냈어요. 가방 하나가 소영 앞에 던져졌습니다. 쿵, 대문이 닫혔어요. 소영은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소영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소영은 가방을 들고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어요.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소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어요. 지갑도 카드도 모두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그날 밤 소영은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제 남편에게 연락 좀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쫓겨난 거예요. 소영이 소리쳤어요. 남편분께 직접 연락하시는 게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소영은 울먹였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소영은 할 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소영은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거리를 떠돌았어요. 어느 날 소영은 쓰레기통에서 빈병을 주웠습니다. 이걸 팔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소영은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리어카를 구해서 골판지와 빈병을 모았습니다. 손은 더러워졌고 옷은 남루해졌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소영을 피해갔어요. 하지만 소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아기들을 위해서. 민호 씨 언젠가는 저를 찾아주시겠죠? 소영은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편 해외에 있던 민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영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연락이 안 되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확인해야겠어. 민호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소영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건 한 달 보름 만이었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해. 왜 계속 안 받는 거지?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었어요. 소영 나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민호는 방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소영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로 내려왔을 때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은 어디 있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앉아라.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소영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앉으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이 사고를 당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없는 동안 교통사고를 당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당장 가봐야. 민호가 일어서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영이 죽었어.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장례는 이미 치렀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릴 수 없었어.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니 장난치시는 거죠? 민호야. 아니에요. 소영이 죽을 리 없어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망 진단서야. 그리고 장례식 사진.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정소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민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안 돼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소영. 어머니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신 차려. 민호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연락했어. 하지만 내가 프로젝트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잖아.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출장 중에 업무 전화만 받았던 게 기억났어요. 개인 전화는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거구나.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소영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며칠 후 민호는 소영의 묘를 찾아갔어요. 작은 비석에 정소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영 나예요. 민호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옆에 없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민호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이. 묘지에서 돌아온 민호는 폐인이 됐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방에 틀어박혀 소영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밥 좀 먹어라.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필요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소영이 슬퍼해. 어머니는 소영 이름 꺼내지 마세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물러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호가 아니었어요. 웃지 않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회사 일만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 잊어라.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 말이야,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 민호는 차갑게 웃었어요. 저는 재혼 같은 거 안 해요. 민호야, 넌 아직 젊어. 평생 혼자 살 순 없어. 혼자가 아니에요. 소영이 있잖아요. 민호가 가슴을 짚었습니다. 여기 제 마음속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민호는 여전히 소영을 잊지 못했어요. 매달 소영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는 소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은 회장님이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민호는 소영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 오늘 회의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위로해줬을 텐데. 사진 속 소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슬픔은 여전했어요. 그 어떤 것도 소영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좋은 집안 딸이 있는데 싫다고 했잖아요. 민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아내는 소영뿐이에요. 죽어도 그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 고집을 어쩌나.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걸. 민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밤에 돌아와서 소영의 사진을 보고 주말에는 묘지를 찾아가고 그게 전부였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바빠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웃고 싶지 않았어요. 소영이 없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38살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3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소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소영 당신만 있었다면 민호는 매일 밤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소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언젠가 소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그런 민호에게 운명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지방 출장을 가던 어느 날 국도에서 리어카가 넘어진 그날 민호는 죽은 줄 알았던 소영을 다시 만났어요. 살아서 하지만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소영과 아이들을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소영을 진찰했습니다. 민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복도를 오갔습니다.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민호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양 상태 안 좋습니다. 빈혈도 심하고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이들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해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영과 아이들은 입원했어요. 민호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소영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쌍둥이 아이들도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두 아이 모두 자신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내 아이들이구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소영이 눈을 떴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다가갔어요. 소영 괜찮아요. 소영은 민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 물 좀 드릴게요. 천천히 민호가 물컵을 소영의 입에 가져다 댔어요. 소영이 조금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걱정 마요. 다 괜찮아요.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말할게요. 민호 씨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소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영과 아이들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민호는 병원 근처 호텔의 방을 잡고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 일은 비서에게 맡겼어요. 지금은 소영과 아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병원 행정실에 들렀어요. 소영의 치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년 전 기록도 찾아주실 수 있나요? 환자분 성함이 정소영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어요. 찾았습니다. 3년 전 4월에 진료 기록이 있네요.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떤 진료였나요? 산부인과 진료입니다. 쌍둥이 임신 확인. 민호는 숨이 막혔어요. 그 기록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줬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해외 출장 간 지 일주일 후였어요. 소영이 그때 임신한 걸 알았구나. 민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본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집사 김 씨가 민호를 맞이했어요.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김 씨는 3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를 어릴 때부터 봐왔죠. 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김 씨는 민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서재로 가시죠. 두 사람은 조용한 서재로 갔어요. 민호가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김 씨,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 씨가 시선을 피했어요. 소영 말입니다. 제 아내 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출장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김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도련님, 제발 말해주세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드님께서 부인을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냈다고요? 네. 도련님이 출장 가신 지 3주쯤 됐을 때였어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마님께서 남자 2명을 데려오셨어요. 남자들을요? 네, 그 사람들이 부인의 짐을 강제로 싸서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계속 말해주세요. 민호가 재촉했습니다. 부인께서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배를 감싸고 아기들을 지키려고 하셨죠. 아기들이요? 네, 부인께서는 임신하신 상태였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을 알고 계셨어요. 집안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영을 그냥 내쫓은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께서 대문 앞에서 울부짖으셨어요. 김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문 열어달라고. 도련님한테 연락하게 해달라고. 왜 저한테 말 안 해주셨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마님께서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라도 도련님께 연락하면 당장 해고하겠다고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 다음엔요. 소영은 어떻게 됐어요?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부인을 보지 못했어요. 김 씨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도련님께 거짓말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부인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민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쿵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도련님. 김 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민호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나요? 네, 그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도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어머니가 소영을 내쫓았고 자신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이 소영은 혼자서 임신한 몸으로 거리를 떠돌았을 거예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거실에 계십니다. 민호는 서재를 나섰어요.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호야 왔구나. 어머니는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3년 전 소영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김 씨한테 들었어요. 민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소영을 내쫓으셨죠. 임신한 걸 알고도.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라고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있으면 안 됐어. 그게 사람을 내쫓을 이유가 됩니까? 민호가 소리쳤어요. 게다가 임신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더 내보낸 거야? 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이 우리 핏줄이 될 순 없어.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어머니 손주고요. 난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소영은 3년 동안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그건 내 며느리가 약해서 그런 거지? 어머니는 차를 홀짝였습니다. 내가 준 돈만 받고 갔어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제 가족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호가 돌아서려 하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디 가려고? 소영한테 돌아갑니다.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면 회사는 포기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좋습니다. 회장직. 지금 당장 포기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럴 거야? 네. 저한테는 소영과 아이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빼앗은 3년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어요. 민호는 본가를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소영,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원에 도착했어요. 소영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토끼야. 토끼. 소영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떡기. 남자아이가 서툰 발음으로 따라했어요. 여자아이는 그림책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 씨 소영이 민호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어요. 왔어요. 민호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남자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준수야, 안녕. 민호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여자아이도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아도 안녕. 민호가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게 3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소영,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이들 간호사 선생님한테 맡길까? 우유 받으러 민호가 말했어요. 간호사가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데리고 갔습니다. 병실에는 민호와 소영만 남았어요. 민호는 소영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소영 미안해요. 갑자기 왜요? 다 알게 됐어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본가에 갔었어요. 김 씨한테 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내쫓았다는 거. 소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말 안 해도 됐는데? 아니에요. 알아야 했어요. 민호가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임신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내쫓았다는 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민호가 소영을 마주봤습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어요? 어머니한테 당신을 지켰어야 했어요. 소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소영. 민호가 소영을 꼭 안았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절대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회사로 갔어요.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민호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민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직 사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이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신 차려. 회사를 포기한다고? 네, 어머니.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내 며느리 때문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소영입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정소영이에요. 민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소영과 제 아이들 때문입니다. 민호야, 제발.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알아요, 아버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가족은 무슨 가족? 그 여자는?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3년 동안 지옥을 겪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거리를 떠돌고 혼자 출산하고 그건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영이 죽은 줄 알았죠? 민호가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 저는 소영과 아이들과 함께 살 겁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는 다른 분이 맡아주세요. 민호 아버지가 불렀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소영에게 말했어요. 소영, 우리 이사 가요. 이사요. 네,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당신과 아이들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3년이나 늦었지만 민호가 소영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소영은 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호는 집을 구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으아. 준수가 창문 밖을 보며 소리쳤어요. 바다야, 준수야. 바다 소영이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지아도 창문에 손을 대고 밖을 보았어요. 우.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오후에는 구청에 갔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러요. 쌍둥이 출생 신고하러 왔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이민호 씨시죠? 네, 아이들 이름은 이준수, 이지아입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소영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서류를 건넸어요.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영이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됐어요. 네, 이제 정식으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민호가 유모차를 들여다봤습니다. 준수야, 지아야. 아이들이 손을 까딱거렸어요.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뭐라고. 민호가 귀를 가까이 댔어요. 빠빠. 준수가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툴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소영. 민호가 소영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혼자 지켜줘서.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소영이 웃었어요. 우리 함께니까요. 민호는 소영의 손을 잡고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가족.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들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준수와 지아는 유모차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에 신기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호와 소영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행복해요. 민호가 물었어요. 네, 정말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는요? 저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민호가 소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수가 유모차에서 손을 뻗었어요. 아빠. 응, 아빠 여기 있어? 민호가 준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도 손을 내밀었어요. 소영이 지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연결됐어요. 바다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가족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할게요. 소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좀 쉬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잖아요. 소영은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의 회장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한 가정의 아빠였어요. 으앙. 준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볼게요. 소영이 서둘러 방으로 갔어요. 준수가 침대에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소영이 준수를 안아 올렸어요. 맘마. 준수가 작은 손으로 입을 가리켰습니다. 응, 맘마 먹자. 소영이 준수를 안고 부엌으로 갔어요. 지아도 일어나 아장아장 따라왔습니다. 우리 지아도 일어났네. 민호가 지아를 안아 올렸어요. 아빠. 지아가 민호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민호는 웃음이 났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호는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았어요. 작은 공을 굴려주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 준수가 공을 잡으려다 넘어졌어요. 괜찮아. 민호가 재빨리 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수는 울지 않고 다시 공을 쫓아갔어요. 우리 준수 씩씩하네. 소영이 마당 끝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닮아서 그래요? 민호가 소영을 봤어요. 3년 동안 얼마나 강했어야 했을까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야 했을 뿐이에요. 소영,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소영이 웃었어요.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민호는 소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오후에 민호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호 씨 오셨어요. 네. 할머니. 우유랑 과일 좀 사려고요.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네, 요 덕분에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낯익은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내렸어요. 민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얘기 좀 하자.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어요. 무슨 얘기요? 집으로 돌아와라.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회사도 집도 다 내줄 거야. 싫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민호야,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를. 소영을 그렇게 대한 게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다시 돌아와 줘, 어머니.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 내가 필요해.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민호야. 어머니가 소영한테 한 일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보다 제 가족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어머니가 차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차문을 열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나중에라도 연락해줘. 가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영이 아이들과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왔어요. 응. 민호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어머님이요?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사로 돌아오래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민호가 소영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호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 씨 마음대로 하세요. 소영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요. 소영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아이들 보시려면 오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소영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진심으로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마. 토요일 오후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민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는 소영이 아이들과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영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소영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구나.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내가 한 짓은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구나. 제발. 소영은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애들이 우리 손주들이구나. 준수, 지아야 인사드려. 소영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준수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안녕, 준수야. 할머니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준수를 쓰다듬었어요. 지아도 어머니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우. 지아도 안녕. 어머니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내가 몰랐구나. 어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바람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니의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소영이 말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이들한테도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소영이 민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어요. 민호와 소영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이었어요. 소영. 응,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거? 민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 웃었어요. 민호 씨는요? 저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소영이 민호의 어깨에 기댔어요. 네, 꼭. 민호가 소영을 안았습니다. 그날 그는 모든 걸 잃고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회장 자리도 재산도 명예도 버렸지만 대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민호는 소영을 꼭 안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갈 행복한 내일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호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회사를 지키면서 가족도 함께 지킬 방법이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민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소영처럼 3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